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이 책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금 흐름 그리고 자본 이득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나와 아내는 90%의 시간을 현금 흐름, 즉 수동적인 소득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 우리는 자본 이득을 위해 투자할 때는 매우 신중을 기한다. 그것이 도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명한 투자자는 투자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세금 문제 때문에 자본 이득과 현금 흐름을 위한 투자의 차이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자본 이득을 위한 투자, 현금 흐름을 위한 투자, 이것이 다르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예를 들면 똑같은 부동산 10억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10억 부동산에서 어떤 월세가 25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부담하는 매달 부담해야 되는 대출 이자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매달 나에게 50만 원의 그럼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현금 흐름을 위한 투자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10억짜리 동일한 부동산이 있을 때 앞으로 이 10억짜리 부동산이 뭐 15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시하면서 투자하는 게 바로 자본 이득을 위한 투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의 의견은 어떠하냐? 90%의 시간을 현금 흐름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 10억짜리 부동산이 15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이렇게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도박과 가깝다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투자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 문제가 더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부동산이 뭐 10억에서 15억이 됐다. 그러면 5억을 내가 다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등록세 내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내죠. 그리고 대출하면 대출 부대 비용도 있고 그리고 또 팔 때 양도소득세 내죠. 여러 가지 그 세금들이 부과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하고 났을 때 또 그 수익이 정말 그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단순 수익인가라는 생각도 좀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현금 흐름을 위한 투자 그리고 자본 이득을 위한 투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어떤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자산을 구입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의 정의. 집은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요트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집이 자산이 아닌 이유는 대출금, 세금, 보험료, 관리비 등을 지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통해 임대료를 얻고 세입자가 지출을 부담하는 경우는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부부는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자산을 사기 위해서 부채를 이용한다. 자산은 꼭 부동산이 아니어도 된다. 예를 들어서 나와 아내는 요트 58척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요트는 돈이 빠져나가는 커다란 부채다. 그러나 요트 임대 사업을 하는 우리는 요트가 자산이 된다. 관광객들이 부채와 보험료, 관리비용 그리고 임대료를 부담한다. 우리는 매달 돈을 벌고 우리가 사용하고 싶을 때 요트를 사용할 수 있다. 자산과 부채를 결정하는 건 자산의 종류, 뭐 부동산이냐 요트냐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 자산을 결정하는 것은 현금 흐름의 방향이다. 현금이 당신 주머니로 들어오게 되면 자산이 되고 반대로 현금이 빠져나가면 부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살고 있는 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죠. 우리가 집을 소유하고 거기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부대 비용을 우리 주머니에서 이제 지출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는 거죠. 그런데 집을 임대를 해서 임대하는 그 세입자,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된다면 주머니에 내 돈이 들어온다면 이 집은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과 부채인가. 내가 어떤 자산을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이것이 현금 흐름을 위한 투자인가, 자본 이득을 위한 투자인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자산인가, 부채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면 좀 더 지혜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수와 실패가 주는 교훈. 우리는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는다. 실수가 나쁘다는 생각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실수를 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다. 나의 가난한 아빠는 실직과 선거 패배 그리고 아이스크림 비즈니스의 실패 경험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책망했다. 나의 가난한 아빠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가난하게 생을 마감했다. 학교에서는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학생을 바보라고 낙인 찍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많이 실수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이 더 똑똑한 사람이 된다. 나는 의사와 변호사가 된 동창들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행복하다.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은 실수를 했고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더 부자가 되었다. 로버트 키요사키의 가난한 아빠는 공부를 굉장히 잘한 케이스죠. 그리고 그 해당 주의 하와이주의 교육감으로 있었고 거기서 이제 실직을 하고 선거에서 또 지고 아이스크림 사업을 했는데 그걸 실패한 여러 가지 실패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들로부터 경험을 얻고 교훈을 얻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자신을 책망하고 이제 실수로부터 기회를 얻지 못한 그런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 책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4개의 사분면에서 오른쪽 사분면, 즉 기업가가 되고 투자가가 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학교 성적이나 그런 것들보다 실패와 실수로부터 배우고 교훈을 얻는 그런 마음가짐이 결국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제, 금융, 지식에 대한 공부. 당신도 알다시피 부를 지키는 것은 부를 성취하는 것만큼 어렵다. 이 때문에 부자 아빠는 세금과 자산관리 그리고 공증에 대한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 나는 아내와 결혼하고 1년에 서너 차례 비즈니스 교육과 투자 교육에 함께 참가했다. 사업을 운영하고 직접 투자를 하면 우리가 배운 것을 즉시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부부는 광고, 금, 옵션 거래, 외환 거래, 압류, 자산 보호 등에 관한 수업을 들었다. 나의 부자 아빠처럼 우리 부부는 이런 방법을 통해 금융 지식을 쌓아갔다. 부를 성취하는 과정에서도 금융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고 또 부를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부를 지키는데도 계속해서 금융에 관한, 세금에 관한, 자산 관리에 대한, 공증에 대한 그런 공부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세미나에도 참가를 하고 여러 강연들을 듣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책을 본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쉽게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지식에 대한 공부 그리고 그런 기회들이 좀 더 보편적으로 좀 더 쉽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저도 많이 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 여러 가지 거절에도 불구하고 아내인 킴은 계속 금융 관련 수업을 듣고 독서를 하고 수백 채의 부동산을 살펴봤다. 그녀의 목표는 10년 안에 20채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었다. 처음엔 느리게 진행됐지만 노하우를 습득한 아내는 20채의 집을 사겠다는 목표를 18개월 만에 달성했다. 우리 부부는 주중에는 함께 금융 수업을 들었고 주말에는 투자를 했다. 우리는 한 가지 규칙을 정했다. 작은 부동산 하나를 사기 전에 반드시 100개를 둘러보자는 것이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가 투자한 3,000채 이상의 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했다. 우리 부부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그 지역이 안정된 직장이 많은 곳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이것이 불황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이 유지되는 이유다. 부동산은 주변에 일자리가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라. 우리는 최고급 주거용 부동산에는 투자하지 않았다. 우리는 안정된 직장이 많은 지역에 직장인을 위한 주거용 부동산 위주로 투자했다. 경기가 좋지 않아도 사람들은 살 집이 필요하고 계속 석유를 소비해야 한다. 대학이 있는 도시도 꾸준히 고용이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학이 있는 지역에도 주택을 구입했다. 우리는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상품에 투자했다. 나는 경제가 움직이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자산들에만 투자한다. 내가 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람들 이유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살 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3,000채 이상 이렇게 샀다는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정적인 부분을 일단 차치하고요. 왜냐하면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 논외로 하고, 제가 이 부분에서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보는 안목, 또 투자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전에 하나의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100개를 둘러보는 것, 그리고 그 전에 계속해서 관련 수업을 듣고 계속 독서를 하고 부동산을 수백 채를 살펴보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은 방식으로 계속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개의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이 되었는데, 책에서는 부동산이라고 나와 있죠. 부동산을 또 투자하는 직접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어떤 게 중요한가,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가, 이런 필요성을 잘 캐치를 한 부분들을 눈여겨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 호황 불황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살아갈 집이 필요하고, 특히 그 일자리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꾸준히 그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기준, 안목, 그런 부분들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관한 부분이죠. 세법이 자신의 돈과 다른 사람들의 돈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들이 경제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주택을 건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 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제에 투자하기를 바라고 있다. 결국 세법의 이런 부분은 기업체를 소유한 사람들과 투자가들을 위한 의도적인 혜택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사업가들 그리고 투자가들, 즉 그 4개의 사법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세법을 혜택을 주고 있죠. 왜냐하면 정부의 목적은 이 현 체제, 현 시스템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굴러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자리도 만들고 주택도 건설하고 사람들이 돈 벌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부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세법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사법면에서 수익을 얻게 되면 이런 세제의 혜택도 동시에 누릴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12년에 발간된 책인데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유용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인이고 투자가도 아니죠. 그런데 금융 지식을 알고 모르고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숫자에 약하고 복잡한 거를 좀 싫어하는 편인데 로버트 키요사키 책은 어떠세요? 좀 편하게 읽히고 굉장히 쉽게 읽히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들을 이렇게 쉽게 정말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로버트 기요사키 책을 볼 거고, 그리고 재생 목록에 따로 로버트 기요사키를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로버트 기요사키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재생 목록을 한번 보시는 것도 네 개의 사분면의 흐름이라든지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금융 지식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설명해준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이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